네, 오늘은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3프로TV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이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임소정 연구원님, 이른 아침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소정 연구원께서 이제 방송은 오늘 이제 처음이시라 조금 긴장하셨을 수도 있는데, 연구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잘 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요즘에 AI 뭐 얘기 나오면서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뭐 우리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뭐 두 큰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소부장들이 정말 엄청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을 제일 좀 주목하고 있는지 그거 몇 개만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최종적인 저희 IT 수요 회복에 대한 시점이 네.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네, 좀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모바일, PC, 태블릿 이런 여러 가지 응용처들 중에서 네, 좀 가장 이제 미래가 밝고 제일 이제 많은 적극적인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AI 쪽에서 아무래도 제일 수요가 강하고 네. 그쪽 관련된 이제 기술을 보유하거나 응용될 수 있는 장비 혹은 소재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계속 이제 반도체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무래도 AI 쪽이 당연히 이제 관심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AI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주목을 더 많이 받는 거고, 네. 특히나 그쪽에 납품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납품을 할 것 같다 이런 데들의 이제 주가 탄력도 엄청나게 이제 빵빵하게 올라간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이. 네네.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미세화를 해보겠다, 반도체를 더 작고 뭐 더 이제 성능을 높이겠다 하면 아무래도 전공정에서의 투자가 워낙 적극적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전공정에서의 미세화가 워낙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법으로 이제 후공정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냥 포장 정도로 생각했었던 말 그대로 패키징과 패키징과 본딩 영역에서 네. 좀 이제 더 이제 미세화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제 최근에 패키징 쪽에 이제 투자가 많았던 배경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네. 다른 이제 그 장비사들 그리고 이제 부품사들도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뭔가를 더 막 높이기가 쉽지 않은 이제 후공정 쪽에서 뭔가를 더 높여서 성능을 더 빠르게 혹은 뭐 더 연산들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네. 집중시키는 게 지금 이제 많이 관심을 좀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뭐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각광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미 반도체는 뭐를 주로 하는 회사인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원래는 네. 저희가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워낙 저희는 이제 메모리 강국이다 보니까 네. 메모리 관련된 이제 소부장 서플라이 체인들이 굉장히 잘 꾸려져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저희가 이제 비메모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비메모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워낙 다양한 이제 반도체들 종류가 있고 워낙 시장이 네. 크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에서의 패키징이라던가 어떤 본딩 이런 장비들이 되게 다양한 라인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 이제 칩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이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기는 되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네네. 오사트라고 하는 기업들에게 외주를 이제 맡기는데요. 오사트. 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저희가 오사트군요. 네네 칩을 다 만들면 네. 그 웨이퍼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테스트하고 멀쩡한 이제 저희가 양품만 이제 모아서 패키징을 해주는 이제 네네네네. 외주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기업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뭐 대만의 AS이라던가 미국의 음. 암코라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패키징 관련 장비들을 판매를 하다가 네. 이제 HBM의 TC 본더라는 제품을 이제 SK 하이닉스에 단독으로 납품하고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하면서 이제 그 HBM 메이커들 중에서 이제 두 곳에 단독으로 이제 납품하게 되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도 이제
스무스하게 진출한 케이스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런 쪽에 강점 있는 그런 네, 회사고. 후공정에서 네. 네, 다른 뭐 소부장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주가적으로 봐도. 네, 일단은 계속 이제 HBM을 필두로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의 뭐 이제 주제들이 대부분 이제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뭐 하이브리드 본딩 계속 이렇게 주로 후공정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뭐 비단 패키징뿐만 아니라 네. 본딩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비싼 AI나 뭐 서버에 들어가는 비싼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리노공업이나 이제 ISC 같은 테스트 부품사들 그 종목들의 주가까지도 네. 주가가 많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이제 한 스텝 더 뒤로 가서 아예 반도체의 영역을 벗어난 이제 기판 쪽에서 칩을 아무리 미세하게 잘 만들어봤자 네. 이 기판 쪽에서의 미세화 기술을 같이 받쳐줘야 이 성능을 또 100%에 가까이 그렇죠. 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기판도 뭐 유리 기판 같은 이제 새로운 대체제를 이제 계속 언급이 되면서 뭐 유리 기판까지도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시선이 넘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네. 참 댓글 수준들이 정말 하찮습니다, 여러분. 네. 뭡니까? 누나가 사람 다 사겠다고 이런 댓글로 여러분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공부 열심히 하셨어야죠. 지금 이 수많은 반도체 업체들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그걸 누리셨어야죠. 그걸 놓쳐놓고는 이제 와서 산다? 지금도 사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데뷔를 하고 저는 약간 이제 뭐 저희 소부장 하는 동료들과 네네. 함께 이제 뭐랄까 후공정 퀴즈라고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많이 후공정 하거든요. 퀴즈야. 예, 뭐냐 옛날부터 이제 전공정이나 이런 것보다 후공정이 최근에 이제 두각을 많이 네. 받을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전히 후공정에서 어떤 시장의 확장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공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자본이 많이 이제 받쳐주는 게 중요한데 후공정은 우리나라의 이제 작은 기업들 혹은 작지만 이제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성공하기가 되게 좋은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좀 후공정에서의 있다. 시장 업사이드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뭐 패키징, 테스트 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기업들의 이제 국산화로 저희가 이제 먼저 타겟을 많이 해서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데 네. 기술력도 해외와의 이제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질문 드리는 동안 잠깐 좀 날숨을 조금 쉬세요. 지금 들숨이 계속해서 좀 누적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날숨 좋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AI 시대에 가장 이제 첫 번째 기술로 지금 나가고 있고 결국 엔비디아에 얼마나 납품하느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엔비디아에 조금이라도 연이 닿아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그리고 요게 저 엔비디아 줄 되려고 뭐 이렇게 경쟁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최종 IT 수요가 워낙 안 좋아서 되게 선별적으로 어떤 그래도 살아있는 시장을 향해서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네. 그게 이제 AI, 뭐 HPC 이런 하이엔드 쪽이고 그쪽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제일 큰 스피커가 현재 엔비디아여서 그렇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뭔가 납품을 하거나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들에 납품을 하거나 이런 체인에 속하려는 노력은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진출하면 당연히 뭐 뭐 이익률 면에서도 당연히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이제 기업들의 목표인데 여전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계속 이제 1등을 구가하고 1등이란 말은 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계속 네네네. 엄청 높은 이제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고 성장률도 계속 전년 대비 뛰어나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준비한 게 그 차트를 하나 자료가 또 준비했습니까? 네, 혹시 몰라서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부지런하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자료일까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보다도 그러니까 국내 기업은 이제 막 뭐 진출을 한다, 뭐 엔비디아의 뭔가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보다도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그 저희가 이제 대만에도 여러 이제 테크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대만의 기업들의 이제 4월 테크 매출을 100여 개 기업을 이제 합친
차트와 오른쪽은 이제 TSMC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굉장히 두 그래프 모두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인데 네. 이 대만 기업들도 이렇게 계속 실적이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AI에 있거든요. 대만 내에서도 이제 AI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이제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뭔가 엔비디아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주가에 계속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네.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도 이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충분히 이제 관련해서 주가는 계속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자료가 뭐였는지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놓쳤나 봐요. 아, 네네네. 무슨 자료 이름이 뭐죠? 아, 네.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매월 발간하는 그 네. 대만 이제 테크 기업들을 월간 매출 자료인데요. 매출. 네네. 왼쪽이 이제 100개 기업의 매출을 합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TSMC만 따로 띄어서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유, 참 자료 좋다. 이런 자료들, TSMC 역시 대단한데요. TSMC가 지금 대만에 공장 10개 더 짓는데요. 네.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대만뿐만 아니라 뭐 세계 곳곳에 이제 네, 글로벌하게는 7개인가 뭐 더 짓고. 근데 네. 그렇게 증설을 하고 돈을 태운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받쳐주는 고객사가 있고 수요가 네. 있다는 뜻이어서 네. 그런 증설 소식만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얼마나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고 그 관련된 체인들로 쭉 수혜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엔비디아 대단하고 TSMC가 지금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뭐 해도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몇 없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아무래도 TSMC이다 보니까 네. 지금 캐파가 굉장히 모자르고 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TSMC에 납품한 그 엔비디아 향 TSMC에 납품하는 HBM3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압도란 표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확실히 이기고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일단 그런 팩트만 보면 엔비디아에 네. 납품을 한 기업은 새 칩 메이커 중에 두 기업이 이제 납품을 확실하게 하게 됐고 네. 뭐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항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굉장히 그리고 전혀 뭐 이제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고 앞으로 뭐 잘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현재까지 스코어만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그렇죠. 됐고,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삼성은 아직은 좀 못하고 있고. 네, 그 이제 앞으로 되겠지만 앞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 이번 HBM3를 확실히 이제 이겨보겠다는 그 전략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이제 투자 공시도 뭐 5.2조 원 규모로 이제 뭐 디램 쪽 선단 전공정 쪽 투자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차세대 HBM에 대한 뭔가 선제적인 대응이라고도 또 볼 수 있고요. 그렇게 공시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 이제 HBM 관련된 캐파 그 이제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국내 여러 이제 장비사들의 장비를 계속 납품을 꾸준히 받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제 규모가 크고 더 땡겨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저희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이 네네네. 계속 보이고 있어서 아하.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그 승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적극적인 투자가 이미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공장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장비 회사 이런 데들이 굉장히 또 호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어떤 회사들이 그런 장비라든지 혹은 뭐 새로운 공장 만드는 데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지 그런 게 뭐 리포트상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건 뭐 구체적인 업체 이름 얘기하시긴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까? 구체적인 업체를 제가 얘기하기는 좀 조금 그런데 하지 근데 이제 마시고. 확실히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네. 팩트 체크가 됐다거나 뭔가 네.
저희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제 오픈된 네. 정보에 의하면 네.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장 이제 HBM 제조의 핵심적인 TC 본더라는 본딩 장비를 아, 단독으로 그래요? 이제 공급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음. 그 이외에도 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국산 장비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했고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장비사들과 협업을 많이 하면서 공조를 많이 하면서 국산화를 점차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후공정 장비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네. SK 하이닉스에 진출하면서 HBM 체인에 진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미 반도체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뭐 테스트 중이라던가 네. 뭐 파일럿 라인이라고 이제 뭐 본격적인 양산 라인 전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미 몇 대씩 납품을 했다던가 그런 소식들은 많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뭐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공장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주가 좋을 때가 대체로 이런 수주 소식 혹은 뭐 공장 신설 소식 이런 거 때가 제일 주가가 좋나요? 아니면 공장을 만들어서 실제 막 납품을 이렇게 막 할 때 아니면 공장 램프업 되고 막 돌아갈 때 어떨 때 제일 주가가 좀 좋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가가 반응하는 첫 스텝은 첫 시기는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그 처음 이제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뭔가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네.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소식이 많이 업데이트가 된 후에 이제 그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장비가 뭐 저희가 컬 테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컬 테스트 하고 그다음에 파일럿 라인에 이제 일부 몇 개 그 장비를 깔아서 생산을 해보고 네. 너무 잘 된다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라인에 가는 크게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 네. 사실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게 제일 이제 매출을 확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가장 큰 호재이긴 한데 어쨌든 수주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대수가 많지 않고 뭐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이제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양산 단계까지 갔다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쭉 그때 한번 쭉 한번 또 달리는군요. 그때 이제 많이 가는 보통 그런 장비사들은 그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 저 청주에 새로 짓는 SK 공장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 완공되는 거예요? 완공 시기는 제가 네. 정확히는 잘 이 사람들이 그런 것도 말이야 이제 안 알려주고 큰일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 하이닉스 호응을 내겠습니다. 네, 제가 SK 하이닉스 지금 커버를 안 하고 있어서 아, 말씀드리기 약간 네네네네.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는 반도체 소부장 쪽, 네네, 특히 이제 한미 저는- 반도체나 뭐 이런 네, 회사들인 한미 거죠. 반도체도 이제 장비 부품 상. 한미 반도체는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이게 막 저 사이클 막 오기 전 비교하면 한 10배 갔나요? 네, 뭐 거의 10배. 거의 10배 가까이. 그냥 체감하시기에는 뭐 저희가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던 이제 뭐랄까 컨센서스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인 거죠. 그래 지금은 컨센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참 잡히기 어려운 게 물론 회사가 이제 좋고 기대감에 계속 저는 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 주가가 이제 그 증명을 해서 이제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으로도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앞으로의 이 한미 반도체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이 장비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들 이미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비싸다는 생각을 정말 작년부터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비싸다고 그냥 이렇게 둘 게 아니라 그럼에도 왜 계속 가고 이 한미 반도체가 어떤 뭐 비전을 제시하고 네.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거를 좀 계속 보면서 기회를 계속 노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가 한 15만 2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네. 정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기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퍼가 한 50배쯤 되나 보죠? 네. 네, 이제 PER 50배쯤 되는 것 같고 이 정도 뭐 성장주 치고 아주 비싼 건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50배면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네. 들기도 하는데 약간 국내 이제 장비사라서 네. 그런지 조금
후하지 못한 시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PER을 많이 받는 건데 네. 계속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지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밸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좀 많아진 상태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럼에도 한미는 계속 이제 실적으로 혹은 이제 수주 뭐 공시로 계속 이렇게 증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저는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저도 이제 좀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계속 이제 회사랑 소통도 해보고 아, 이제 그래요? 전방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쭉 이제 HBM 체인들의 소식을 봤을 때도 네. 아 이게 계속 그러니까 되는 시장에 진출을 했구나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히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미 반도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문량을 다 생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SK의 주문량을 다 못 되는 정도 상황에 아니면 한미 반도체는 할 수 있는데 SK가 좀 못 만드는 상황입니까? 아,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캐파 증설 결정까지도 이제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네. 현재보다도 이제 더 많은 이제 장비를 생산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이제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 요구하는 장비의 수량이 이제 점차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 초기여서 계속 이제 생산량을 어쨌든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캐파 증설을 결정을 한 거고 뭐 현재로서는 그냥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감당 가능한 수준 하지만 정도 아닐까? 캐파 증설을 통해서 계속 납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실제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뭐 경쟁 기업들과의 어떤 비교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 같은 거를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아, 네. 이런 장비가 어떤 제조사에 이제 채택이 될 때는 네.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 이 장비가 맞춰줄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되게 다양한 면의 어떤 성능이라 하면 이제 단순히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 면을 만족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납품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한미 반도체 기술력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산성이 되게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 함은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도 이제 생산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중에 이제 양품 멀쩡한 제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제품을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기존에 이제 먼저 이 장비 시장에 진출했던 해외사들보다도 이제 한미반도체 장비가 이제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고 네. 그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장비를 쓰는 게 뭐 돈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채택했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결국 다른 장비들 대비 성능이 좋다. 성능이 좋군요. 네, 성능이 좋은 장비를 뭐 굳이 납품을 받지 않을 이유는 기업들은 전혀 없고. 없죠. 네. 네. 되게 한미 더군다나 반도체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장전 호가로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네, 아마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여튼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장비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돈도 어쨌든 잘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남기는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고 있습니까? 한미 반도체? 아, 한미반도체 영업이 말씀하시는 예, 예, 거예요? 예, 아,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후공정 장비라 하면 전공정 장비에 비해서 시장도 되게 작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장비 단가도 되게 낮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공정에서의 어떤 미세화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지다 보니까 장비 단가, 그러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에 따라 이제 장비 단가가 정해지는데 이제 점차 오르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또 다른 장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장표 또 있습니까? 네, 장표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저희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반도체 장비사들의 OPM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이제 HPSP, SK홀딩스 다음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마진율이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실 수 있는데 네. 과거에 이 동일한 종목들 기준으로 딱 1년 전 1분기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미반도체는 뒤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TC본더라는 가장 이제 고마진의 주력 장비를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마진율이 예. 많이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뭐 공시 이제 이미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37.1%고 해외 현지 법인을 빼면 38.4%입니다. 해외는 아직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마진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해외 현지 법인을 빼면 거의 이제 40%에 육박을 하고 네. 이 장비의 비중이 이 한미 반도체 매출에서 비중이 점차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더 이제 올라올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익감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순항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단에서도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기술력이나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되는 네, 한미반도체. 혹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또 뭐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시장 상황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든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없나요? 네, 뭐 아무래도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라 함은 네. 그 이제 수요가 이제 줄거나 음. 뭐 공급이 과해서 너무 재고가 많이 남아서 뭔가 회사의 이런 재무에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럴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고 네. 계속 이제 어떤 선단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AI라는 게 지금은 저희가 막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접하기 되게 어려운 뭐 서버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갤럭시 그 스마트폰을 네네. 필두로 이제 모바일에서에도 적극적인 도입을 좀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AI라는 기능이 워낙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는 계속 이제 업사이드가 되게 높은 계속 이제 성장성은 되게 높아서 현재의 우려라 하면 뭐 그리고 이제 장비사로서의 우려는 뭐 어떤 기업에 납품하고 있을 때 뭐 쉐어를 뺏긴다던가 더 네네네. 기술력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이제 점유율을 좀 빼앗긴다던가 이런 게 이제 또 우려의 포인트가 하나 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납품하는 기업들 기준으로는 다 이제 독점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같이 공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기술력은 그 기업들에 맞게 같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당분간은 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계시고. 그럼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쪽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임소정 연구원께서 이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께 도움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을 분위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네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게 그냥 쉬운 얘기고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예. 저희가 자주 이제 놓칠 수 있고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부분이 뭐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냥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일단 투자를 해야 한다.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네, 하랍니다. 스트레스 받는 투자는 네. 피해야 한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짧지만 계속 이제 여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뭐 한없이 오르는 종목만 있지도 않고 그 크게 보면 이제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 사이에 항상 굴곡이 있거든요. 그 작은 굴곡에 너무 일희일비하기에는 또 이제 소부장은 너무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네네. 일희일비 곱하기 막 100종목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희백비. 네, 거의 백희백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 스트레스를 돼. 줄이고 어떤 투자에 대한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그 크고 작은 굴곡들을 견뎌야 한다. 근데 그 크고 작은 굴곡들을 왜 미리 이제 알기가 좀 어렵냐? 이게 이제 반도체주를 주로 보시면은 네. 당장 이제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테크 뉴스들만 봐도 시간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 기술이 뭐지? 요즘 뭐 누가 뭘 납품한다고 하는 거지? 요것만 보다가 네. 더 큰 돈의 흐름을 좀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간이 훌쩍 가지만 네. 뭐 고객사의 동향부터 해서 최종 수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의 어떤 최종 IT 수요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네. 기술 트렌드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말고도 주요 국가들의 정책이라던가 금리라던가 네.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쪽 RA를 하기 전에 매크로 쪽 RA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하하. 확실히 금리 하다못해 뭐 실업률이 전달 대비 얼마더라.
그 뭐 물가가 얼마더라 이런 것만 봐도 왜 내가 본 뉴스에서는 이런 게 좋다고 했는데 막상 주가는 반응을 안 하지? 요거를 아마 저번 주 엔비디아 실적 다음 날에도 많이 다음 날 아니고 그날 아침에 좀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아, 화나. 너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우리나라 아, 반응을 안 할까? 엉망이야. 결국에는 그 더 탑에서의 이제 돈의 흐름이 그 금리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와 달리 이제 많이 이제 탄력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놈들이 우리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큰 그림 봐야 이렇게 돼. 스트레스가 덜하고 네. 투자할 때 좀 더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네. 거를 저도 체감을 해서 하나 네. 말씀을 드리고 일단 큰 그림 좀 봐라.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짧게 또 말씀드리면 소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종목이 다양합니다. 말이 소부장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소부장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팹리스 같은 디자인 해주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오사트 기업들도 있는데 네. 뭐 딱히 이제 포함은 안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종목이 많아서 투자에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ETF 등의 소부장 ETF 상품들이 아. 최근에 이제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신한자산, 뭐 미래자산 그리고 일본 소부장만 하는 뭐 하나자산 또 상품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워낙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네. 상품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저희 이제 훌륭한 운용력들의 이제 판단에 맡겨서 투자를 하시는 네, 것도 네. 하나의 저는 방법일 수 하나의 있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비교적 최근에 나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그런- 크게 두 가지를 음. 안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큰 그림을 좀 보면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네. 그죠. 그것이 먼저 선결 과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의 어떤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죠. 워낙 기술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어느 업체가 어디에 또 납품이 결정되는지도 이제 일일이 체크를 시시각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100개여 개 되는 소부장 업체들을 다 공부하기 어렵다면 요즘에 나온 뭐 여러 회사들의 ETF 같은 걸로 네. 조금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네, 정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아마 방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전파를 타는 거는 처음이어서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저 수상소감은 아니고요. 네, 말을 하면서 이 말을 왜 하지 이렇게 막 입 따로 머리 따로인 순간이 몇 번 있었지만 너무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장에 올바르고 좋은 투자 정보를 알리는 네. 애널리스트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좀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래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면 반도체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AI 시대에 반도체만큼 소부장만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주- 소부장 기업들 굉장히 기술 개발에 노력 많이 네.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굴해 관심 주시고. 많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임소정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매일매일 하자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 말합니까?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소정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반도체 소부장 어떻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